자, 이제 진도 들어가야지. 이제부터는 진도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는 그 190페이지 일단 펴 두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칠판 마르면 바로 쓸 테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이거 물어보고 가자. 그 부동산 공법이라고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원래 법 과목을 강의하니까 딱딱할 거라고 인상을 갖고 있고, 공법하고 사법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디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세요? 약간 부드러운 거. 사법이 약간 부드러워 보이죠? 사법하고 공법 그러면 약간 딱딱해 보이잖아. 그래서 시중에 공법 선생님들 성격이 대부분이 좀 약간 딱딱해요.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오신 분 아실 거야. 다른 학원 다니면 공법 선생님 아마 제일 성격이 좀 약간 까칠할 걸? 아닌가? 저도 성격이 좀 까칠한데 뭐 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까칠해요. 예. 뭐 사업적인 일을 할 때는 좀 까칠할 수 있어도 배우는 학생이 내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 학생을 믿으면 안 된대요. 예. 강의하는 사람이 학생을 믿으면 강의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배우려고 와 있고 모르니까 앉아 있는데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면 그거는 강의하는 게 아니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공법은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설명하면 다음 걸 못 나가니까 이거 알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줄 수밖에 없는 거라.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자꾸 딱딱해지고 뭐 이게 약간 강압적으로 가는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변하는데 저는 좀 덜 변했어요. 예. 왜 덜 변했냐면 강의가 재밌어야 되거든. 강의가 재미없으면 일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중간에 제가 물어보면 크게 대답은 안 해도 돼. 내 입에서 그냥 입모양만 얘기해도 돼. 뭐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안다 모른다를 내가 판단 못한 상태에서는 진도만 나가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저 사람 모르는구나. 다시 해야겠다. 이 생각 갖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돼. 목소리 크게 안 하게. 옆 사람한테 피해 줄 정도로 하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는 범위에서 알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 그럼 내가 모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갈 거니까. 제 말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공법 한번 해볼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공법. 여기 제가 방금 전에 공법이란 말을 썼고 아까 부동산이란 말을 썼는데 부동산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민법 몇 조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세요. 사람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때 어떤 내용의 답변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부동산이 뭡니까 그랬는데 토지 건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없어 보여요. 민법 99조에 따르면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봐 줘봐. 부동산이 뭐예요? 예, 앉아보세요. 이게 민법에 가면 99조에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할 때는 정착물 중에 인목 나무들도 포함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 그 중요성이 없고 토지하고 건물 그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협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 말은 이해됐죠? 근데 명확한 근거까지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쉬운 거야. 근데 토지 건물이요 그러면 맞는 것 같긴 한데 확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이제 아까 민법 몇 조?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98조라고 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 안 나면 98조 이렇게 해도 돼. 99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일단 토지하고 건물인데 어느 게 조금 더 커 보이십니까? 라고 할 때 어느 게 더 양이 많죠? 그죠? 토지가 있으니까 건물이 들어간 거야.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대한 규제는 또 건물에 관한 법이 있을 거고 토지는 토지에 관한 법이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법률이 되게 많은데 공법하고 합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일단 뭐예요? 사법이야. 예. 사법의 뜻은 뭐냐면 일반 사인들이 어떤 특정인과 특정인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분쟁을 법률적으로 규제를 좀 해보겠다. 처리해보겠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현재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을 너가 잘못했어. 그래서 A하고 B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평적 판단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사법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이 되는 거죠. 네, 1차 과목의 민법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배울 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걸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A라는 사람하고 국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하고 A란 특별한 국민이라고 할게요.
국민 간의 국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더 높다고 봐야 되지? 국가가 더 높은 거야. 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대신 규제를 함으로 인해 A가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불특정 다수라고 그래요. 그럼 A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공공의 복대고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규제를 받아라. 네가 이 규제를 받아야 대다수가 편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 강압적인 법이 공법이야. 그러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률이 한 5천 개가 있다 그러면 5천 개 중에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법이 더 많겠네 당연히.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 많겠어요? 얘네들 간의 문제가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얘기할까? 지나가다가 옛날에 제가 맞은 적이 있는데 동대문운동장이었어요. 동대문운동장인가? 종합운동장 둘 중에 하나인데 운동장이었어. 근데 그 밤에 친구랑 밥 먹고 내려오는데 둘이서 이제 계단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나오더니 갑자기 내 얼굴 팍 치는 거예요. 맞은 거 아프잖아. 뭐야 그랬더니 야 씨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는 거야. 웃자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술을 좀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 이게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그때 내가 얼굴을 딱 맞았을 때 제가 참아야 돼요. 한 번 붙어야 돼. 술 취한 취객을 냈고 하면 이제 큰 싸움 되잖아. 내가 그때 참기를 잘한 건데 만약에 내가 안 참고 붙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면 그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의사로 한 게 아니라 술이 취한 의사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누군가가 규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 신체에 뭔가를 가한 거죠. 근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 자유권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내 생명권에 진짜 안경 쓴 사람 치면 이거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3단인가 4단 이상 사람이 안경 쓴 사람 얼굴을 친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뭐 살인 미수죄에 들어가요. 그 사람은 사람을 쳤을 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안경 쓴 사람을. 그러면 국가가 일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 너가 만약에 신체에 어떠한 피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때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벌칙 뭘 때리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가가 국민한테 야 너 사람 때리지 마라고 규제하는 거죠. 그럼 형법은 국가가 야 너 사람 때리지 마. 야 너 물건 훔치지 마. 규제하는 거죠. 그럼 형법 같은 경우는 민법이에요. 여기 사법이에요. 공법이야. 공법이야. 국가가 또 하나 했어. 운전하다가 빨간색이면은 차가 멈춰야 되고 파란색일 때 가는 거죠. 그럼 도로교통법도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야.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놨거든. 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위반하게 되면 벌로 규제하겠다가 법률인데 그런 법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법의 종류가 만약에 1300여 개 정도 되는데 1300여 개 이거를 우리가 공법을 다 공부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 앞에 무슨 단어 붙었네?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내가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 있을 거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거 할 때 국가가 규제하는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끄집어서 빼니까 한 10% 정도 된대. 그게 한 130여 개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법은 아마 130개 정도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저 130여 개를 다 넣으면 20년이 지나도 못 답니다. 저거. 그러다 보니까 중개와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러면 토지 관련된 법률 4개, 건물 관련된 법률 2개. 그래서 법률이 몇 개네? 6개. 그러니까 6개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행 법에. 그래서 결론 얘기할게요.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단일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가 규제하는 공법들이 130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몇 개만 끄집어내서 6개만 끄집어내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데 토지 관련된 법률 몇 개랑 4개, 건물 관련된 법률 몇 개? 2개. 그럼 토지 관련된 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대한민국 전국 토지인데 여기 어느 지역 가면 땅이 개발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 가면 보존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국가가 규제를 해놨어. 야, 이 땅은 개발해도 돼라고 풀어놨고 이 땅은 개발하면 안 돼라고 여기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건 법률에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을 거고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겠네. 그럼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 그래? 국토. 전국 토지에서 전토라고 그러지. 예. 저 국토라고 그래. 그러면 전국 토지에 대한 국토에 관한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 관련된 법이 국토기본법, 국토의 개입 및 유연한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범위상에 넣은 건 뭐냐면 앞으로 전국토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짜겠다. 그래서 전국토에 계획을 짜놓을 테니까 이 계획을 짜놓은 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란 걸 배우는 거야.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뭐 이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특정한 지역에서 여기 한 개 A시라는 도시에서 도시화된 지역 있고 현재 비도시된 지역 있는데 도시화되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여기 지역을 현재 싹 밀어서 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토지를 싹 밀어서 새로 도시를 만들어.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5대 신도시 하면 5대 신도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5대 신도시 그러면 천당 밑에 뭔 당? 분당. 이산 말고 일산. 상동, 하동 말고 중동. 땅본 말고 3번. 몰라? 왜 센스가 없어. 이거 얘들 어떻게 해? 마지막이 뭐야? 평촌. 일반촌 말고 평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가 5대 신도시예요. 그럼 기존에 걔네가 신도시란 말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럼 산들 논을 싹 밀어서 구획 정리가 딱 되고 나서 거기를 분양을 한 거야. 땅을. 분양해서 땅을 아파트 현대건설이 매입을 했다. 그럼 현대아파트 친 거고 롯데건설에서 상업용지를 만들었다. 그럼 롯데마트 들어간 거고 신세계가 받았다. 그럼 신세백화점 들어갔겠죠. 그럼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도시가 된 거지.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토지를 싹 밀어서 도시화 구획 정리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새로 도시 만든다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겠다 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근데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수용 방식으로 전국의 땅을 수용해서 만드는 신도시인데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시 만들면 전부 다 이제 뭘로 가요? 도시개발 이 법에서 의한 절차에 시행자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땅을 수용해서 밀 거냐 땅을 사람들한테 내보냈다가 돌려줄 거냐 환지로 할 거냐 그 방식을 다 정해놓고 이 절차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규제해놓은 법이니까 신도시 만들려면 무조건 이 법에 의해서 가야 돼요. 이 법이 만약에 이 법의 절차에 맞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은 진행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비도시였는데 기존에 도시화됐던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도시화됐던 지역인데 이 지역 보니까 어느 지역 봤더니 노후불량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건물만 철거해가지고 새로 지었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도시 환경을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 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환경 정비법. 그럼 이것도 전국의 땅 중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땅을 밀어가지고 건물 짓겠다는 얘기예요. 즉 건물을 지려면 뭘 밀어야 돼? 땅 밀어야 돼. 그래서 토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땅 중에 보존하는 땅이 있고 개발할 땅이 있는데 개발할 땅을 우리 일반적으로 택지라고 그래요. 개발할 땅은 뭐라고 그래? 택지. 올려놨다는 얘기야. 땅에다가 뭐 올려놨다. 그게 택지야. 근데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네? 3가지. 택지, 농지, 산지인데 농지하고 산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지? 산지가 더 많아. 산지가 더 많은데 산지는 개발을 하려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되냐면 잘라야 되죠. 자르려면 토목공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농지는 죄송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밀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면 어느 땅을 보통 일반적 거래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임야하고 농지 중에?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어느 게 더 많은 거야. 그렇죠? 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지관리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옛날에는 산지관리법도 우리 시험범위에 있었어. 근데 산지관리법도 있는데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서는 없어요 현재. 우리는 무슨 법까지만 농지법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4개 법은 이제 전부 다 토지 관련된 거예요, 건물 관련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택지하고 농지, 산지 중에 어디는 건물을 올려도 되냐면 택지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건데 만약에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땅에다가 마음대로 건물을 막 지었을 때 문제 생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허가도 안 받고 막 건물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럼 건물에 대한 규제도 해야겠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대해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근데 이거는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으로 짓는데
30개 이상을 지으면 대규모로 짓는 거라 법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주택에 관한 법들을 해서 대규모로 아파트 같은 거 질 때 감기 조심하세요. 이 주택법. 그럼 지금 제가 쓴 게 이 흰 색깔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몇 개네? 네 개가 이제 토지 관련된 법률이에요. 아, 미치겠네. 건축법 관련된 거랑 주택법 관련된 게 건물 관련된 거죠. 두 개에서 지금 현재 몇 개 법이네 그럼? 그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건축법이 하나 있고 건축법 뭐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 있었지. 조례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주택법도 뭐 있겠네?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세 개 있겠네. 예. 얘도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얘도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조문이 3,000개가 된다가 그 뜻이에요. 아까 중개사법은 다 더해서 119개다 그 얘기인데 여기 중에서 문항수가 분명히 아까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12문제가 나오고 얘 6문제, 얘 6문제, 얘가 2문제, 얘가 7문제, 얘가 7문제. 그러면 지금 문항수가 법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법이 이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40점을 마지막에 넣으려면 40점을 되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죠? 16개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무슨 법이 제일 문항수가 많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해란 법 12문제잖아. 그럼 이거 달달해가지고 다 맞히면 12문제야.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일반법이 건축법이에요. 이거 달달해서 맞히면 7문제니까 더하면 몇 개네? 19개. 그럼 법률 성공한 거야.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8월달, 9월달에 오시는 분이 12월달에 시험 보겠다 막 그러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다 공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하고 무슨 법만 하라고 하냐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만 일단 하세요.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찍어서 2개 맞고 얘 다 맞으면 21개야. 21개. 그래서 합격할 수가 있어. 그때도. 근데 그거는 되게 뭔가 위험이 크죠. 만약에 12문제 못 맞추고 8개 맞췄다. 그럼 100%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이 얘하고 얘 2개만 공부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법이 12개 나오는 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고 건물에 관한 법 중에 일반법이 건축법이니까 요 2개 법이 아마 앞으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법이다. 건축법이 안 되면 주택법은 안 돼요. 얘가 되면 그 단어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 위주로 공부하고 토지 관련된 거 원래 요 두 놈이 원래 요 안에 들어있던 법인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2개 법을 공부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국토계획법이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안 돼 있으면 얘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맞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리고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오네? 2문제 나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얘가 130개 조문 정도 되는데 아까 중개사법이 몇 개? 119개. 그럼 중개사법보다 많아 적어요? 더 많은데 2문제 나오잖아. 그럼 얘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공인중개사법을 보는 게 맞아?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봐야 되고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한 사람도 한 개, 한 사람도 빵개 나오거나 하거든요. 안 한 사람도 한 개, 안 해도 빵개야. 그럼 안 하는 게 난 거잖아. 맞죠? 근데 안 해도 난데 일단 답은 농지법은 4번 아니면 항상 5번이 답이거든. 4번 아니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5번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릴까 봐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얘기하는데 지금 첫날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정말 시간이 없고 다른 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지법은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것만 딱 듣고 찍을 때 일단 지문 딱 읽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4번 찍으세요. 올해는. 작년에는 5번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4번이야. 예.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알면 모르겠으면 걔를 찍는데 알겠으면 아는 걸 찍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농지법은 26회 시험 있었잖아요. 우리 26회였지. 26회 시험이었는데 26회 시험도 그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두 번째 모르면 찍으라고 했던 거야. 그것도 쉬웠었어. 답은 어차피 공부를 안 해도 둘 다 맞았어. 공부를 해도 둘 다 맞고.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은 5번 아니면 농사라고 그래. 농사 4번이야. 근데 올해는 4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앞으로 4번 가는 걸로 가세요. 그럼 농지법은 어떻게? 지워.
농지법 4번 찍고. 그러면 이제 어느 거 공부할 거냐?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요 법이 돼야지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럼 이제 어느 거 위주로 공부를 일단 하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부터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개발법, 정비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일단 보지 마시고 처음 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법이에요 지금? 건축법이 돼야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단어가 바뀌어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 법만 일단 달달한 다음에 4월달, 5월달 가서 개발법, 정비법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6월달 뭐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돼서 문제 풀면서 외우면서 9월달, 10월달에 모의고사 풀고 시험장 가면 돼. 그러면 6점에서 8점을 목표로 들어가서 공법을 6점을 맞았는데 떨어질 수는 없어 2차에서. 공법 6점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50 몇 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6점이 나올 정도면 공부 되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점 선에서 80점 사이로 맞겠다. 그러려면 일단 이 두 개 법이 안 되면 점수가 절대 안 나와. 그럼 이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이 지금 현재 키워드만 제가 밑줄 쳐볼게요.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국토. 뭘 하겠다네? 계획자고 그에 따라 뭐 한대? 이용. 근데 이거를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라는 뜻이지. 그죠? 근데 이용에 맞춰서 안 하면 법률로서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러면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해당 벌금 때리겠다. 3년 3천 때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국토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용. 그래서 이 법은 순서가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어. 토지부터 해가지고 계획,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03년도에 개정이 될 때 개정 전에 두 개 법이었어요.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부터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법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왜 이렇게 있었냐면 대한민국 땅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개발할 땅하고 뭐 할 땅으로 보존할 땅, 용도를 딱 정해놨었어요. 용도를. 그래서 용도를 개발할 땅과 보존할 땅 나누고 개발할 땅을 도시라고 하고 보존할 땅을 비도시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눴는데 비도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땅을 두 개 법으로 관리한 거야. 도시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 법에서 규제를 했어요. 도시적이라고 안 써 있으면 전부 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규제를 했는데 문제가 비도시가 뭘로 갈 수 있는데 개발이 되면 도시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규제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난잡한 개발에서 난개발이 일어난 거야. 그럼 난개발의 원인이 뭐였냐? 가만히 보니까 비도시였던 놈이 도시로 가면서 중간에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 두 개 법으로 관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통합법이 필요하다 해서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용도를 정할 때 어떻게 용도를 정해놨었냐면 이 법상에서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인데 준도시지역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농림지역 있었고요. 준농림지역 있었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단 전국 땅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인데 비도시는 몇 개로 나눠놨네? 4개. 그럼 이제 도시지역은 목적 자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땅이다 해서 여기다가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정해놓으면 얘는 개발할 때 주거용지로 할 거냐 상업용지로 할 거냐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얘는 보존할 땅인데 자 농림지역 같은 경우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목적이 뭐였는지 봐요. 자연환경을 뭐 하겠다? 보존이 목적이에요. 농지 살림을 줄여서 농림이라고 그래요. 농지 살림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이 목적이었어. 근데 자 봐요. 도시지역이고 얘 농림지역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네? 자 아까 준부동산 그랬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아닌데 준에서 쓰겠다잖아. 그러면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아닌데 도시지역이 아닌데 준에서 도시같이 쓰겠다예요. 그러면 도시는 원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하지 마. 좀 보존 좀 합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농림지역은 아닌데 그럼 농림지역은 원래 목적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금 먼 할 수 있게 하겠다. 개발. 그래서 현재 목적이 이게 5개로 나눠져 있어서 옛날에 도준, 농준, 자라고 그랬었어요. 대한민국 땅 어디 가도 5개 중에 하나로 돼 있었었는데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 갑이
디벨로퍼입니다.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업자의 특성은 뭐냐면 특정한 지역을 매입을 해서 어떤 토지 형상 바꿔서 개발해가지고 수익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싸게 사서 뭐야? 비싸게.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땅이 있고 제일 싫어하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개발업자라면 제일 좋아하는 땅은 당연히 뭐였겠지만 개발이 가능하니까 좋겠지만 싸게 살 수가 없어. 싸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 비싸거든. 그러니까 금액을 높은 금액을 들여서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지역을 매입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땅은 비도시 지역인 거예요. 비도시 지역 중에서 제일 싼 거 사야지 그럼. 제일 싼 게 어딜까요? 제일 싼 거. 자연환경 본 지역이야. 이게 제일 싸요. 320원짜리 땅도 있어요. 살 거야 320원짜리 땅? 1제곱미터당? 사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신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살 수 있어요? 82만 원짜리 땅 얼마 전에 제가 공매로 샀거든요. 알박기 하려고 산 건데 공매로 삼각형 땅이야. 도로에 접했는데 알박기 되는 땅이더라고. 공매로 4제곱미터가 지분 나왔길래 공매는 인터넷에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땅도 있고 150만 원 땅도 있어요. 근데 일반 거래는 안 나오지. 경매나 공매 이런 데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비싼 땅은 당연히 도시인데 제일 싼 땅은 어디야? 자연환경. 그럼 이거 사면 되겠네. 근데 뭐라고 돼 있네? 보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싼 땅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싼 땅도 농림일 거예요. 근데 얘도 뭐가 목적이야? 보죠. 별로 안 좋아해. 개발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놈이 두 놈이네. 그럼 그 중에서 어디가 더 쌀까? 그렇지.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준농림이에요. 제일 싼데 개발도 조금 허용이 되면 행위장 완화되면 그냥 막 들어가는 땅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요거 땅이 준농림이 없어졌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 땅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사람들이 준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시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데 비싸거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준도시 가고요. 돈이 좀 없다 그러면 준농림으로 갔던 거야. 근데 이 상황이었는데 요런 상황에서 1997년도에 IMF라는 게 터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IMF 뭐 이러면서 뉴스 막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 추울 때였었어요. 그 IMF가 터질 당시에 이때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부재자 선거 했던 것도 기억나. 누가 대통령 됐지? 김대중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현재 IMF 터져서 국가가 지금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재 경제가 엉망인 상태인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오기 운동도 시작되고 했는데 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부도가 나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갑자기 다니던 직장도 잘리게 되고 하면서 이 근로자의 일단 일자리가 현재 줄어들었어.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에 사던 게 공공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철도 건설, 뭐 항만 건설, 공항 건설 이런 거 하면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IMF 터져서 뭐가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돈이 없는 상태인데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힘들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국가가 돈이 없으면 개발을 국민들이 하게 하면 되잖아. 국민들한테 하게 하려면 그동안 규제되어 있던 거, 땅에 규제되어 있던 걸 행위자를 뭐 하면 돼요? 완화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여기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이 안 돼요. 아파트가 안 되는 이유가 4층 이하로 묶여 있거든. 근데 아파트가 안 되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거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 이게 4층 짓던 게 10층, 15층 올라가니까 수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먼저 했던 게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게 하겠다 해서 완화됐어요.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이 나온 거야. 김대중 대통령 했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서 뭐 북한하고도 사이 좋게 하고 정부가 국민이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만 내놨었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 완화 정책 딱 나오면서 어느 지역에다가 아파트 설치 가능하게 해준 거야? 준농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많이 들어가겠네. 근데 이 당시에 법률은 비도시 지역은 법률에 무슨 법에서 규제했대요? 국토개발관리법이야. 그럼 이 법에서 허용을 딱 해줬는데 중간에 그럼 얘가 개발이 되면 어디로 가겠네? 도시의 주거 지역으로 갈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규제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무슨 개발이 일어났다고?
난개발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도시가 용인시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내가 1월 달에 가면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1월 달에 가면 한 번 더 할 건데 1월 달에 새로 오시는 분이 곳에 낄 거야. 그럼 그 사람 옆에서 딱 수업 들을 때 제가 난개발의 온상은 무슨 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를 확 죽여버려요. 예. 내가 2달을 더 먼저 한 선배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나중에 하면 똑같아요. 처음 온 사람이나 2달 전에 온 사람 똑같은데 한 번 들었던 사람은 2번 들을 때 확확 들어오니까. 그럼 용인시가 옛날에 80% 정도가 준농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봤을 때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제일 많은 땅이 용인시였어. 성남하고 수원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약간은 개발이 안 된 도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남 쪽에 분당 들어가 있었고 수원이 신도시로서 컸잖아. 옛날에는 인천하고 수원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인천이 현재 공항 들어서 뭐 하면서 더 커진 거지 수원도 엄청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용인시가 이 땅의 80%가 준농림이니까 앞으로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볼 사람이잖아. 그럼 이런 거는 이게 분필이 밑에 뭐라고 그러죠? 밑으로 뭐 했다고 그러지? 떨어졌다고 그러면 안 돼. 붙었다라고 그래야 돼. 예. 땅이 붙었다. 예. 예를 들어서 뽀뽀를 해도 입이 붙었다 이래야 돼. 떨어졌다 이런 말 쓰면 재수 못 붙으니까 그러니까 분필이 땅에 붙었다.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나는 공인중개사 학교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붙는다 해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재수 못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 붙어서요. 예, 됐어. 그러면 됐어. 용인시가 이쪽이 이제 개발이 딱 되면서 이 데벨로퍼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제가 저기 들어가서 뭘 짓기 시작했겠네. 당연히 아파트 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유명한 성냥갑 아파트 그러면 용인시가 검색어에 떠 있어요. 성냥갑 아파트 치면 용인시 나올 거야. 근데 이때 당시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전농지역이면 여기 주변에 도로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시골 그냥 논바닥이야. 논바닥에다가 아파트 지은 거예요. 그럼 여기만 졌을까? 옆에도 졌을까? 여기도 졌겠지. 여기도 졌겠지. 여기도. 땅만 있으면 졌어. 예. 됐어. 그럼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하던 아파트 유형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32평 아파트. 그리고 그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쭉 올라가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지붕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 유형이었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었는데 여기 가만히 세대수를 보니까 299세대를 줬고 얘도 299세대, 얘도 299세대, 얘도 299세대, 얘도 299세대, 얘는 350세대. 바보 같은 놈에 298세대. 냄새 나서 298세대, 299세대. 중간에 2000세대도 있습니다. 299세대, 299세대. 이거 다 써야 돼. 좀만 기다려요. 299세대, 299세대. 자, 이제 냄새 나는 거 이제 찾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쓴 숫자 중에서 냄새가 나는 숫자를 찾아라 그러는 거야. 어떤 숫자가 냄새 나? 그러니까 299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몇 세대가 냄새가 나냐고. 그래, 300을 찾아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거 요 300세대를 찾고 싶어서 쓴 거예요. 지금 현재 299세대가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350, 2000세대잖아. 그럼 몇 세대를 안 진 거네요? 300세대를 안 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학교용지 부담금. 그래서 아파트 살 때 그 분양받는 사람이 450에서 500만 원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32평짜리 3억에 샀으면 3억짜리인데 내가 500세대짜리면 300세대 넘으면 되죠. 그 아파트는 3억이 아니라 3억 45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분양을 받는 입장이시면 299세대짜리 받으실래요? 350세대짜리 받으실래요? 똑같은 아파트 평수인데 얘는 450만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받을러? 이거 받으러 갔겠지.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299 짓고 299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없다는 얘기네. 그치? 주변에 학교용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 그 당시에 여기 용인시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2개가 있었어. 1000명 수용 가능한 지역이고 2000명 수용이 가능한. 현재 얘는 지금 한 500명, 한 1000명 있다.
그럼 가용할 수 있는 인원 학생 수는 1,500명인 거죠. 1,500명인데 이게 2097년도에 그때 규제가 나오면서 아파트 입주한 게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만약에 2000년으로 따져볼게요. 2000년도 이때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 입주한 사람이랑 4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할게요.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사 오거든요. 그럼 1월에서 3월 사이에 입주한 입주수가 5,000세대야. 5,000세대의 학생이 10% 있으면 몇 명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10%예요. 그럼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500명은 여기 학교 들어가면 되겠네. 500명 가용하니까. 근데 3, 4월 달에 15,000세대 들어왔어. 15,000세대 가입했어. 이때 이사 와서. 그러면 이제 10%만 해도 얼마야? 1,500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1,000명 가고 나면 이제 500명은 이제부터 학교를 어디 다녀야 되냐면 서울 가야 돼. 서울로 통학을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이모댁으로 보내야 돼. 그죠? 항상 이모댁, 고모댁은 절대 안 가요. 고모 싫어하기 때문에 이모한테 가야 돼. 그럼 이제 이모댁이 항상 가면 목동에 살아. 목동에 이제 또 학군 좋은 데 가는 거야. 목동 가면 이모가 있을 거야. 이제 이모한테 부탁해야지. 언니, 우리 아들내미 지금 초등학교 8살입니다. 언니 좀 부탁해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얘는 항상 먼저 시집을 갔으니까 9살짜리 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가서 이제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 구석에 벽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 맨날 형이 때리고 이모가 밥도 안 줘. 안 주죠. 귀찮은데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 더 생겼잖아 지금. 그럼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만 왔다 갔다 그래야 돼. 이제 아줌마는 이제 월화수목금토니까 주말에 가서 애기 보고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이 집에 그래서 입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거야. 근데 7월 8월 달에 만약에 한 3만 세대 들어왔다. 3만 세대 들어왔어. 그럼 10%면 3,000명이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학교 지려고 준비했겠죠. 용인시에서도. 그럼 이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개발이 다 돼서 학교 용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학교 지어놨어. 그럼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갔다가 학교 근처에서 딴 데 갔다가 한 일주일 뒤에 부산에서 발견되고 막 이래. 애가 어떻게 학교를 찾아가 저기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죠. 하나 더 있어요. 학교를 하나 이제 저기다 놓으니까 이거 갖고는 수용이 또 안 되니까 동네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위에다가 이거를 잡아서 학교로 만들고 위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로 철조망해서 운동장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뉴스에 운동장이 옥상 위에 있던 그 초등학교가 다 용인시에 있어요. 나중에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제 학교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조금 이제 거의 해결을 좀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 이제는 도로야. 아까 도로 이거 몇 차선 도로였지 이거? 쌍방 1차선 이렇게 해서 쌍방 1차선 도로야. 차가 이쪽 가고 이쪽 가는 거야. 근데 이쪽 라인에 옛날에 이 아파트를 칠 때 이 아파트 지면서 도로 넓혀놨을까요? 지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도로는 무슨 도로야? 지자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 도로 그대로 이게. 그래서 얘가 요때 1월 3월 달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는 출근 시간이 아파트 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되니까 7시에 나가면 돼요. 7시에 나가면 8시 반에는 도착하니까 운전해서 나가면 돼. 근데 4월 5월 달에 이렇게 입주하고 나니까 동시간대 10,000명이 더 나오는 거잖아. 10,000명 중에 출근하는 인구가 50% 해도 5,000세대가 똑같은 자리에 5,000대가 나온 거야. 그럼 차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며칠 일어나야 되냐면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출근하려면 서울까지 시청까지 가는데 5시간이야. 5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7월 달 되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려고 했더니 지금 3만 가구야. 10%면 3,000대가 더 깔린 거예요. 50%면은 350, 15,000대가 깔린 거야.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집에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여보 잠깐만 나 자고 자 바로 가야 되죠. 1시간 자고 가야 돼. 그러면 요때 안 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 학교에. 옛날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용인 강의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들어왔다가 3시간 동안 안 움직여가지고 다시 내가 용인 가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그 축전 고가도로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으로부터는 차가 안 움직이고 옆에 가면 임시 화장소가 그렇게 많아요. 안 가니까 화장실 갖다 놓은 거야. 그 정도로 막히던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하고 지금? 학교. 근데 뭐도 부족하네? 도로 부족해. 그리고 공원은 있었을까요? 없었겠지. 공원이 무슨 공원이 아파트만 딸랑 쪄놨으니까 주변에 논밭이니까 그냥 다 이게 공원이지 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우리 줄여서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에서 이걸 기반 시설 그럽니다.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반 시설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일단 뭐 하기에 바빴냐면 개발하기에 바빴던 거였기 때문에 먼저 개발한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선개발이라고 그래. 개발하고 난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현재 학교 없어서 애들 어딨어? 요 애들 어떻게 해? 교육도 문제 생기니까 애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이상해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중2병 걸리는 거야 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 몇 시에 나가야 돼 지금? 3시에 나가야 되니까 아예 안 오는 게 나니까 시청 같은 데 가서 고시원에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고시원. 그래서 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3년만 참지 하고 이제 고시원 간 거야. 그럼 이제 요 집에는 누구만 남아있겠네? 애기는 목동 가 있고 아빠는 고시원 가 있잖아. 그 혼자 있잖아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잖아. 그런데 여기 밑에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기 관리사무소장님이 걸어가는데 잘생겼어요. 그럼 이제 눈 맞잖아요. 그럼 이제 눈 맞게 되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용인시 쪽에서 옛날에 한번 제일 그 이혼율이 높았었거든요. 높았었던 이유가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가 원인이 돼서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잖아. 예. 이혼하고 저기서 이제 애 이상해서 아버지를 못하고 맨날 고시원에서 술 처먹다가 폐암 걸려서 위암 걸려서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기반시설을 맨 처음에 여기 299세대 지을 때 학교 용지를 확보를 미리 좀 했고 도로를 만약에 4차선으로 확보를 했고 그랬으면 나중에 5만 세대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후에 뭐 하고 있냐?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후회하고 있어. 먼저 뭐 해놓고 개발한 후에 뭐 하고 있어요? 후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그때 2000년대에는 건설교통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런 난개발의 원인은 계획성 없이 개발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겨서 늦게나마 이제 도로 건설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용인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도로 건설이야. 그래서 용인 가면 이제 도로가 잘 돼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난개발하면 맨날 용인시 뜨니까 용인시장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인에서 지금 분당 가는 거, 서울 가는 거 고속도로 다 깐 거야. 그 비용 많이 들어서. 혹시 용인 서울 간에 용서고속도로인가? 뭐 있어요. 도로 하나 개설돼서 용인 쪽 도로 엄청 잘 빨려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용인이 살아났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계획부터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뭘 했어야 되는데 개발했어야 되는데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슬로건이 계획 없는 개발 없다가 슬로건이에요. 국토교통부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일 때. 그럼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얘기는 계획을 짜지 않으면 개발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조건 뭐부터 짠 다음에 계획, 기반시설을 어떻게 짜놓고 그 다음에 건물 짓거나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후에 뭐 하겠습니다. 개발.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 무슨 땅이었지 이 땅이 다? 준농림지역.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 없애버려 그럼. 그리고 준농림지역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준도시. 전부 다 여기로 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버려라 해서 얘를 없애버리면서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이 두 개 땅은 관리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게 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무슨 지역이 된 거예요? 관리지역. 그럼 이제 우리나라 땅은 5개에서 몇 개로 줄었네? 4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준도시, 준농림이라는 게 전설 속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어지고 현재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에서 도관, 농자로 4개의 용도지역으로 현재 구분해놨고 그러면서 법률을 2개 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키자. 그래서 이 2개 법을 합친 거야. 그러면 국토에 대한 건데 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획 짜고 후에 이용합시다. 그래서 법률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이 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국토계획법이 맞는 거예요? 국토이용법이 맞는 거예요? 계획이 중요해요? 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건데 입법자들이 현재 쓰는 용어로 써야 되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이용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통합시키면서 자 이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해서 먼저 계획을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후에 뭐 합시다. 이용.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서 할게요. 그럼 얘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중에 법률에서 현재 우리나라 용도 지역은 4개 용도로 세분을 하고 현재
도시지역하고 비도시로 나눌 때 어디가 지금 현재 개발이 좀 가능하겠네? 그럼 쟤를 하나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면 성격을 얘가 세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기가 좀 애매하면 요 관리적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관리지역에 묶을 때 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키워드는 무슨 단어지? 보존이잖아. 그래서 얘는 보존관리라고 묶겠다. 이렇게 해놨어. 무슨 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좀 애매하면 일단 여기로 넣을 때 농사짓고 임산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산관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을 할 건데 당장은 안 하고 좀 있다가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곧 개발할 땅이라는 얘기죠. 개발하려면 반드시 뭐 짜라고 그랬지? 그래서 계획 짜는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관리 지역은 몇 개로 세분해 놨네? 3개. 보, 생, 개 이렇게 세분이 된 거야. 그럼 이제부터 계획관리 지역 땅하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중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어느 게 그나마 개발이 제일 가능한 땅이야? 세 가지 중에서 개발이 제일 가능한 땅.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 계획관리인 거야. 옛날에 준도시 지역이지. 그리고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 중에 어디가 조금 더 개발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준농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개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땅 1위가 뭐예요? 그러면 계획관리. 2위가 생산관리예요. 네. 농림지역보다 훨 낫거든 저게. 그리고 보존관리는 그냥 자연환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살 거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땅을 사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계획관리.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생산. 보존관리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얘는 확실 확률이 좀 적어. 그러면 관리지역은 몇 개로 세분했어요? 3개. 근데 사람이 그러면 도시적에 많이 몰려 살아? 관농지에 많이 몰려 살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시적도 세분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도시적을 4개로 세분해놨어요.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면 돼? 주거지역. 일하는 지역은 주로 상업지역. 공장단지는 공업지역. 그래서 여기에 주택 지을 땅, 공장, 상가 지을 땅, 공장 지을 땅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완충 공간으로 공원이나 실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지역은 뭘로? 주상, 공, 녹. 관리지역은 보, 생, 개.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땅은 법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4개 용도로 구분하되 9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잘 들어요? 몇 개 용도? 4용도. 도간농자 4개 용도. 근데 도시지역은 몇 개로 세분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4개로 세분이 됐고 관리지역은 몇 개? 3개. 얘는 세분이 안 되죠. 그러면 4개에다 3개 더하면 7, 8, 9개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4용도 9개 지역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 땅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4용도 9개 지역으로 현재 세분을 했는데 이건 법에서 해놨는데 기타 필요한 경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인지 시행령 가면 이를 또 세분할 때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이 중일유군, 공업지역이 전일준, 녹지역이 보생자. 얘가 1, 2, 1, 2, 3 이렇게 해서 세분을 또 해놨어. 이건 이제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세분해놨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 땅이 무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역은 도간농자 중에 관농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무슨 지역이겠네?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주거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럼 공업 기능도 아닐 거니까 무슨 지역이겠네? 상업지역의 중심 업무 기능이 중심 상업, 일반 기능이 일반 상업이에요. 그리고 근린 지역에 서비스 공급하겠대. 여기는 무슨 상업일 확률이 높겠네? 일반 상업에. 그러니까 해당 지역 땅을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일반 상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 상업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선 거야. 이 건물을 지어서 상업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이 상업지역이라서 이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일단 토지가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해놨으니까 이 토지 위에다가 이제 뭐를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건물. 그럼 건물 지려면 무슨 법에서? 그럼 건축법에서 해당 지역 여기가 일반 상업적인 땅이다. 일반 상업에 맞는 건물을 질 때 규모도 제한하고 용도도 제한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네 멋대로 네가 만약에 네 땅이니까 63빌딩 네가 짓고 얘는 73빌딩 짓고 그거 안 된다. 그 땅에 맞는 용도만 규모만 제한해서 효율적 이용해야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다수도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공공복리를 이루기 위해선 이 토지 규제를 하겠다가 만든 게 국토개혁법 취지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국토개혁법. 제가 이제 국토개혁법 하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답하기 싫으면 입모양만 해도 돼. 일단 대한민국 땅이 옛날에 용도가 5개였거든요.
5개였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많았던 심각했던 땅이 무슨 지역이었지? 준농림.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준도시. 그 문제가 되던 거를 일어났던 시가 하나 있었어. 무슨 시? 그 정도 알면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부동산 관련돼서. 용인시는 무슨 개발의 원상이었어요? 난개발에 된 원인은 기반시설의 계획도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가지고 엄청 져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건 뭐의 부족이었다. 기반시설이 부족이 되니까 그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는 선개발 후후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계획자서 기반시설이 4차선이면 그에 맞게끔 높이 층수도 규제를 해야 나중에 수용 능력이 맞을 거 아니냐. 그러면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단일법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용도 규제는 전국을 몇 개 용도로 세분하겠다. 4개 용도 9개 지역. 그래서 도, 관, 농. 자, 지금 어느 땅을 가든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이면 주거지역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는 일단 세분했었죠. 이제 법에서 세분했었는데 시행령에서 추가로 주거지역도 단독주택 부지가 있고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섞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그냥 단일적으로 주거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3개로 또 세분한 거야. 전용 주거는 주택만 지는 땅이고 일반 주거는 주택에다가 상업 업무 근생이 들어가요. 준주거는 상업기는 아예 자체를 넣어서 주상복합 형태를 듣겠다.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가진 땅이 만약에 전용 주거지역이 되면 난 뭐만 지어야 돼? 주택 관련된 거랑 근생 조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일반 주거지역 되면 높이 제한을 받아요. 4층 이하짜리, 중층 이하짜리, 그리고 중고층 층수 제한 없는 건데 내 땅이 만약에 층수 제한이 없는 지역이면 아파트 막 25층짜리 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고 내 땅이 재수없게 일종 일반주거 됐다 그러면 나는 4층 이하짜리 주택단지만 지어야 되는 거야. 그걸 법에서 국가가 규제를 해놓은 게 용도 뭐라는 거예요? 지역이에요.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항이 생겼어. 공항이 생기면 높이 제한해야 되죠. 그래서 고도지구란 거 나오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지구단위겠고요. 특이한 구역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땅에다가 뭐 하지마 하는 게 공법이죠. 어딨어? 공법이잖아. 국가가 그거 갖고 하지마 그러는데 부동산 갖고 규제하는 거잖아. 그 부동산 공법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 갖고 뭐 하려고 그럴 때 부동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하지 마라 인허가 받아라 이러면 다 무슨 법이야? 부동산 공법이야. 그때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내 땅을 샀는데 계약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민법 선생님한테 가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샀는데 세금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그럼 나한테 오면 안 돼. 세법선생님한테 가야지. 왜? 그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부동산 가지고 하는 거를 규제하는 법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련된 거는 언제든지 갖고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토개혁법이 나왔으니까 용도지역이 이해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할 거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알죠? 커피 한 잔 들고 오세요.